자, 이제 6번째인데 연속함수의 성질을 볼 거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문제가 만들어진 이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y는 fx가 x는 a에서 기본적으로 연속이야. 그리고 y는 gx가 기본적으로 fx, 현재 x equal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a, 여기도 a 이게 되는 거지. 근데 fx가 만약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y는 fx고 여기는 y는 gx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겠지만 여기 점들이 다 붙어 있죠. 그렇다면 현재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클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전부 다 알파다 설명할 수 있고, 여기도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a보다 클 때, 요 값을 우리는 베타라고 하자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옆에도 전부 다 점들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베타, 베타, 베타 이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연속과 연속이 만약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되는 거예요. 충돌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고 쭉 펼쳐주는 거야. 이렇게 쭉 쪼개주면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클 때, 만약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하고 질문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극한은 좌극한, 함수값은 함수값, 우극한은 우극한계 충돌해주면 돼. 근데 좌극한이 얼마야? 그러면 알파, 함수값 알파, 우극한 알파. 그리고 가운데 연산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우극한 값 가져와 라고 하면 여기는 베타,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세 개의 값이 최종적으로 어떻다? 항상 같겠네. 맞아요. 그래서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항상 연속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y는 fx 곱하기 gx는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두 함수의 곱이 현재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알파, 알파. 그 가운데 연산교는 곱셈. 그 다음에 gx는 전부 다 베타, 베타, 베타.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 세 개의 값이 전부 어때요? 항상 always. 현재 이것은 같아지니까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합차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의 발생은 여기인데 y는 gx분의 fx야. 그러면 현재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좌극한 알파, 함수값 알파, 우극한 알파. 그리고 기호가 나눗셈. 그 다음에 현재 gx는 베타, 베타, 베타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 대한 그 출발점이 시작된다.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같아지죠. 대신에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죠? 하면 만약에 베타가 0만 아니라면, 베타가 0만 아니라면 이거 always 연속이다. 분모만 0 안 되면 이거 깔끔하게 연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근데 분모가 0이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존재하지 않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야. 이게 되는 거야. 불연속이야. 자, 이제 내용의 본질은 좋아. 그러면 이게 불연속인 건 알았어. 그럼 왜 불연속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설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불연속이야? 했을 때 세 개가 다 불연속이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이 중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하면 얘 때문에 불연속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얘 때문에 불연속이다. 왜? 이거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분모에다 뭘 넣겠다? 0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뭐 하겠다? 분모에다가 0을 넣겠습니다. 그럼 분모에다 0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얘네들은 어떠니? 라고 하면 아직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죠? 하면 얘는
현재 어떻게 한다? A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완벽한 0은 아니다.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인데 얘는 0, 빵! 하고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얘네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그 액션 영화들이나 보면 폭탄들 설치했을 때 폭탄 제거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라고. 점점 시간이 1분, 59, 58, 57, 56, 55 점점 어디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현재 얘가 바로 그러하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아직은 0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연산이 바로 0분의 0꼴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0분의 0꼴. 이것은 완벽한 분모가 0이 아니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나눗셈이야. 그럼 나눗셈이면 뭐야? 약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분모가 0 되는 인수가 분자에도 존재한다면 분모가 0 되는 인수가 분자도 있다면 요소가 있다면 이거 약분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꼴을 극한에서 연산하며 방금 전 영상에서 예제로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꼭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분모가 0 되는 것만 아니면 합차, 곱, 나눗셈 항상 뭐다? 연속이다. 이 점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공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연속함수의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매핑을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배경을 먼저 볼 거야.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 함수라는 건. 그런데 땅덩어리가 반으로 갈라져. 여기가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다? 불연속 함수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의 토대는 뭐지? 하면은 연속 함수라는 것은 이미 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이미 다 이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작다와 같다와 크다가 현재 뭐 한다? 전부 다 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더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로 목표하는 게 뭐야 하면은 목표는 연산. 목표는 연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프 그리기는 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속에서는 이미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따로 해서 상황 정리할 필요 뭐 있어? 계산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불연속 함수라는 건 어떠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왼쪽과 함수값과 오른쪽이 각각 다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fx고 이것도 y는 gx야. 그렇다면 여기는 x가 a보다 작아. x가 a야. x가 a보다 커. 그러면 왼쪽에서 오면 따라가니까 이 값이 어디로 가? 그러면 알파로 갈 거야. 함수값은 누구야? 베타일 거야. 우극한은 어때? 따라가니까 감마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가 어떻다? 언밸런스 안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목표는 나는 목표가 연산이 아니다. 나는 그래프를 통한 해석을 물어보겠다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 함수의 목표는 철저하게 뭐다? 그래프.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연속일 때는 뭐가 목표다? 연산. 불연속일 때는 뭐가 목표다? 그래프. 그래서 상대방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함수를 보는 순간에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연속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연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는 뭘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다항함수. 다항함수. 이게 다항함수구나.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라면 이거 뭐 할 필요 없어? 좌극한, 우극한 분리할 필요가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CF 들어가면 다항함수가 뭐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차수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ax n승 플러스 bx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특징이 뭐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여기는 현재 상수항을 제외하면,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차수가, 이것은 바로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x의 1승, x 2승, x 3승, x 4승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x분의 1은 뭐야? x의 마이너스 1승. 이거 안 돼. 이 뜻이야. 루트 x는 뭐야? x의 2분의 1승.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차수는 전부 다 뭐다? 자연수여야만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승, 2승, 3승. 그리고 시계 개수가, 시계의 종류라고 하자. 시계의 종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바로 얘는 한 종류여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싹 다 나는 뭐가 돼야 돼? 한 종류가 돼야 돼.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간마다 식이 갈라질 수 있잖아. 그럼 구간마다 식이 갈라졌을 때 시계의 종류가 달라져 버려. 다시 말하면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 여기도 2차인데 여기 2차. 근데 시계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버리면 이것은 절대 당함수가 안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에도 적혀져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한다면 보통 우리가 연속함수하고 이제 불연속함수를 나눴는데, 연속함수하고 불연속함수.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러면 다항함수에 짝꿍이 있잖아. 그게 누구지? 하면 바로 무리함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루트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에 선생님 근데 분수함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분수함수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내용과 비교해주면 좋아. 현재 분수함수로 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때 해석할 때는 뭐 해야 돼? 분모와 분자가 전부 다 뭐야? 각각 1차와 2차. 1차와 2차. 그럼 뭐야? 1차 함수로 2차 함수를 나눈다. 연속함수로 연속함수를 나눈다. 그럼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뭐가 된다? 연속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았죠? 전체를 합치면 분수함수지만 각각의 캐릭터를 비교하세요.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그러면 현재 이런 경우는 분모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가 누구다? 바로 무리함수나 다항함수만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트를 공부할 때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종류? 두 종류. 그래서 다항함수냐 아니면 루트꼴이냐. 그것이 분모나 분자에 박혀 있다면 이거는 퍼펙트하게 뭐한다? 연속함수니까 좌극한 우극한 분리할 필요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속함수에서는 질문할 때 어떤 걸 물어보지? 할 때 얘는 철저하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좌극한 우극한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연속 함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연속 함수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 혹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의 fx 이런 표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볼 때 연속과 불연속으로 나눠서 각각의 풀이법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매핑도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종류가 뭐가 있지라고 하는데 싹 지우고 현재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맵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유형의 맵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유형의 맵. 현재 첫 번째는 연속함수가 되는 거야. 연속함수에는 기본적으로 토탈 연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산하는 방법이 몇 개? 세 가지.
그리고 연속성. 이렇게 토탈 4가지가 있는데 크게 짧게 두 개서 하나는 기본적으로 연산이라고 설명할게요. 1번 무엇입니까? 식이 있습니다. 함수식이 있는데 미정 계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캐릭터. 아,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여기서는 말 그대로 미정 계수가 없어 라고 하면 조건문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적인 학생들에게 식을 줄 테니 이거를 계산해 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캐릭터는 크게 우리가 2가지가 있어요. 살짝 펼쳐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0분의 0꼴.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됩니다. 0분의 0꼴하고 뭐가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 0분의 0꼴은 뭐야? 하면 종류는 2가지. 만약 이것이 다항식이냐? 예.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0 되는 인수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뭐 해라? 0이 되는 인수 확인. 만약에 x 대신에 1을 넣었어. 현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런 거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1이라는 식을 한번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봤어. 그럼 분모가 얼마 되니? 0 돼요. 분자도 얼마 되니? 0 돼요.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0이 되는 인수가 뭐지? 라고 하는 건 1을 넣었을 때 0 되는 식이 누구예요? 1 넣었을 때 0 되는 식. 바로 x 빼기 1이죠. 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만약에 2를 넣었을 때 0 되는 식은 뭐죠? x 빼기 2. 5를 넣었을 때 0 되는 건 x 빼기 5.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는 식은 x 더하기 1. 이게 되겠죠. 현재 0이 되는 인수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왜? 목표는 약분이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후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라. 자, 그러면 이것은 뭐 하겠다? 약분을 해서 제거해라. 아까 설명했던 폭탄을 제거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미 1 넣어서 0 되는 식이 있어. 누구? x-1이 분모 분자에 있겠구나. 그럼 여기는 x-1을 냅두면 되고 여기는 분해해서 그 폭탄과 폭탄이 아닌 걸 갈라주면 돼. 현재 나는 x는 1이다를 넣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아직 기회가 있다. 약분. 제거한 후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현재 루트꼴을 기본적인 다항식이 나오면 인수분해한다. 현재 시계 자체를 어떻게 해라? 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차의 과정을 반드시 고부의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이렇게 고부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뭐 할 수 있어? 바로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살짝만 좀 지우고 만약에 루트꼴 나오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이 루트꼴의 경우는 그 0이 되는 인수가 루트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돼? 0이 되는 인수를 확인하세요. 0이 되는 인수. 0이 되는 인수를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그 다음에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인수 제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약분을 활용해 줘.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약분. 아시겠죠? 그러면 식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식의 구조는 합차가 아닌 철저하게 뭐가 돼야 한다? 곱의 구조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분모 분자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약에 끝났을 때 무한대분의 1 이런 무한대분의 상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온다면 이것은 어디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이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y는 x분의 1에서 무한대로 갑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런 설명이에요. 거꾸로 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해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1이 가든 1이 가든 값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내용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반드시 얼마다? 0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은 선생님이 기본 문제를 풀어주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여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내용 자체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계산만 잘하시면 문제 풀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극한의 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살짝 올려서 식은 있는데 and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조건문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특강의 내용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뭘 준다? 조건문. 뒤에는 구하는 값. 그러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줄 거야?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건문에는 기본적으로 극한식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값도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미정계수를 구해라 이 뜻인 거예요. 미정계수 A, B, K 기타 등등등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배웠던 것처럼 함수칸 내용이든 미분이든 적분 상관없어요. 미정계수 들어가면 100% 이 문제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세요. 풀이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x값을 입력해서 0분의 0꼴을 확인해 주세요. 0분의 0꼴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분의 0꼴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오면 어떻게? 그때는 분모의 최고차수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닌데 실제 시험은 0분의 0꼴이 나올 거야. 그리고 0분의 0꼴이 나온다 치면 어떻게 해라? 만약 다항식 인수분해 후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 주세요. 인수 제거. 그 다음에 루트꼴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루트꼴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유리화나 영유리화 후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 주세요. 항상 이 0분의 0꼴의 목표는 뭐다? 약분이다. 목표는 약분.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만약에 이제 실력제 시험 문제에서 킬러를 내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내는 게 세 번째. 바로 나는 식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표하는 건 뭐야?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제시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를 제출할 거야. 이것은 바로 연결해서 말하면 함수 fx의 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 fx의 식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 표현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심화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이 최고차수를 감출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설명하는 과정, 상대방은 바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모분의 fx가 알파,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세모분의 fx는 베타,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자, 인식하세요. 현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최고 차수와 최고차 계수를 결정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최고차 수와 최고차 앞에 있는 계수를 감추는 걸 목적으로 할 때,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0분 현재 알파로 갑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목표는 0분의 0꼴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 나머지 미정계수를 구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중요 포인트 하나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중요 핵심, 풀이법. 1번, 풀이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식의 순서는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후에 0분의 0꼴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통해서 최고차수와 최고차 계수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0분의 0꼴 연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최고차수 알려줘,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없이 뒤에 것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최고차수를 감출 거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 나온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거라는 것도 가슴속 깊이 새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최고차수를 안 주면 이걸 줄 거고, 최고차수를 준다면 이거 안 주니까 그때는 0분의 0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fx의 표현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얘가 0분의 0꼴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fx를 표현할 때는 목표가 뭐야? 약분이에요. 목표가 뭐야? 약분.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더라도 중요한 건 합차 구조가 아니에요. 합차 구조로 현재 형태로 식을 절대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함수는 fx의 기본적인 표현할 때는 합차가 아니고 바로 곱의 표현으로 나타내줘야 약분이 가능하다. 이거를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매핑에도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킬러 문항은 전부 다 몇 번에서 3번에서 킬러가 출제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준킬러, 킬러 이게 되는 거예요. 준킬러 앤 킬러. 문장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컨셉 몇 가지? 세 가지. 식을 있는데 미정계수가 없다. 두 번째는 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박혀있다. 세 번째는 아예 함수의 식을 통째로 감춘 후 너보고 만들어라 하는 컨셉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해주면 짧은 거니까 마무리까지 지어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연속성. 함수의 연속성. 상대방은 이제부터 뭐 한다? 이 연속성이란 말의 가장 큰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식을 주지 않는다. 극한식을 주지 않는다. 대신 문장을 만들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 아, 이것은 극한의 식을 주지 않고 문장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통해서 현재 이것으로 극한식 만들어라. 이게 되는 거야. 자, 요 말의 컨셉을 이해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성이 나온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 바로 fx가 뭐뭐뭐뭐 하다 이러면서 식을 쪼개줄 거예요. x가 a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gx, x가 a일 때는 hx. 자, 그리고 x는 a에서 뭐 할 때? 연속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문제 자체의 구조가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값이 있는데 이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구하는 값은 철저하게 나에게 미정계수를 구해와라 라고 질문할 거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 미정계수 구하는구나. 근데 앞에 문제들과 다르게 여긴 식이 없어. 맞아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간이 갈라지는 건 그리라 했죠. 그러면 A보다 작아. 오케이. 같거나 작은 건 GX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나는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클 때는 HX를 따라가죠. 그런데 이게 HX인데 얘가 연속일 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연속이야 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시면 돼요. X가 A보다 작다. A야 A보다 커. 그래서 A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X가 A-일 때는 누구? GX. 함수값은 GA. 우극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HX. 그 세 개의 값이 일치하잖아 라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만들어 난 후 그것을 통해서 극한식을 만드시고 연산 후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미정계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출제할 때 성향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니까 요거 매핑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다 업데이트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한 후 해당 문제풀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